빈 의자가 전하는 이야기 늦가을 오후의 깨달음.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늦가을 오후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공원 벤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정리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늘 함께 앉던 소중한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자리가 비어있게 되면서 그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과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일의 소중함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늦가을의 오후 바람은 차갑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단지 놀이터 옆 오래된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있고 그 빈자리가 더 큰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열쇠를 쥔 채로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괜찮은 건가? 공원에 놀러 나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지만 그의 귀에는 오히려 더 큰 고요만이 번져갑니다. 이 남자 김성환 씨는 올해 72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었죠. 매일 오후 3시 똑같은 이 벤치에 앉아 하루의 절반을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습관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작은 의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벤치를 처음 발견한 것은 은퇴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나온 산책길에 우연히 이곳에 앉게 되었죠. 놀이터를 바라보기에 좋은 위치였고 오후 햇살이 딱 맞게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등받이도 편안했고 주변이 조용해서 생각하기에도 좋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조깅하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 나름의 재미였죠. 그런데 며칠 뒤부터는 누군가 함께 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박순자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매일 나가는 것이 궁금해서 따라왔다가 이 자리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앉으면 허리 시큰하다니까. 집에서 마시면 되잖아. 아내는 늘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와서 종이컵에 따라주곤 했죠. 입으로는 불평하면서도 남편 곁에 앉아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앉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는 이곳이 완전히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끔 이 벤치에 앉으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자연스럽게 다른 자리를 찾아가곤 했어요. 마치 이 벤치에 부부 전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내는 언제나 보온병을 챙겨왔습니다. 스테인리스 보온병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가 들어 있었고 작은 종이컵 2개를 꺼내서 정성스럽게 따라 주었죠. 때로는 커피 대신 꿀차를 끓여오기도 했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식혜를 준비해 오기도 했습니다. 매일 나와서 앉아 있으면 뭐가 좋은 거야? 아내가 물어보면 성환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좋아.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실제로 그랬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는데 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쁜 세상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담, 아이들 키우던 시절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나누었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란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어느 날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 말이었죠. 그런가 보지. 그런데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것도. 성환 씨의 대답에 아내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후 햇살과 어우러져 특별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기침이 계속 나고 열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병원에 가보자.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던데.
성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 나이에 감기 한 번 안 걸릴 수 있나?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기침은 더욱 잦아졌고 식욕도 없어 보였어요. 평소보다 많이 피곤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며칠간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나이를 고려해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어요. 일주일이면 금방이야.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는 성환 씨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번 첫날 성환 씨는 평소처럼 오후 3시에 벤치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아내가 앉던 그 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보온병도 없고 따뜻한 음료도 없었어요. 준비해 온 것이라고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하나뿐이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커피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같은 커피라고 해도 누가 준비해 주느냐에 따라 이렇게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자리를 뜬 것이죠.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고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어서 와 어땠어? 라고 반겨주곤 했는데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았습니다. 신발장에는 자신의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혼자 먹을 밥을 차리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결국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죠. 평소 아내가 차려주던 정성스러운 저녁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환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고 공허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아내의 작은 코 고는 소리나 뒤척이는 소리가 때로는 거슬렸는데 지금은 그 소리들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벤치에 나가지만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어요. 30분, 20분, 15분. 결국에는 10분도 앉아 있기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가서 아내를 만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지낸 이야기, 집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들려주고 아내의 안부를 묻는 것이 그의 일과의 전부가 되었죠.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아내는 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환 씨는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고 집안 정리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어요. 아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그저 잠만 자는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환 씨는 아침 일찍부터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수선해진 집을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깨끗이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곳곳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장보기 메모, 서랍 속에 정리정돈된 물건들, 화분에 물을 주라는 쪽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아내의 세심한 배려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병원으로 아내를 맞으러 가는 길 성환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많이 기다렸지? 병원에서 만난 아내가 첫 마디로 한 말이었습니다. 성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많이 기다렸어. 이제 집에 가자.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성환 씨는 책상 서랍을 열어봅니다. 아내가 적어둔 메모지가 들어 있습니다. 김치 국물은 버리지 말고 다음날 찌개에 넣어. 이불은 햇빛 나면 꼭 털고. 사소한 지시사항 같은 글씨가 지금은 편지가 되어 다가옵니다. 이 메모지는 아내가 입원하기 며칠 전에 써둔 것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남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둔 것이었죠.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 메모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김치 국물 하나도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다음날 찌개 국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불을 주기적으로 털어줘야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상의 지혜들이 모두 아내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 다른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마트에서 10kg짜리로 사오기, 화분에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만 주기, 세탁기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김치 냉장고 김치가 떨어지면 엄마한테 전화하기 등등. 하나하나가 집안을 꾸려가는 노하우였습니다. 45년 동안 아내가 축적해온 생활의 지혜가 A사 용지 한 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성환 씨는 이 메모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퇴원해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집은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집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이 깨끗하네. 청소 잘했어. 아내의 칭찬에 성환 씨는 뿌듯해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평소에 아내가 해오던 집안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고생했어. 앞으로는 내가 더 도와줄게. 성환 씨의 말에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할게. 다만 가끔씩 도와주면 고맙지.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벤치에 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그 자리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준비해온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 맛도 전에 없이 깊고 진했습니다. 이 맛이야. 역시 내가 끓인 커피가 최고야. 성환 씨의 말에 아내는 빙긋 웃었습니다. 편의점 커피로 일주일 버틴 거야? 몸에 안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었지. 나는 커피 끓이는 법도 제대로 몰라.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성환 씨는 혼자 지낸 일주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아내 역시 병원에서 혼자 지낸 시간이 외롭고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벤치가 생각났다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 보내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떨어져 있으면서 더 절실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일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성환 씨에게는 이전과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끓여준 커피를 마실 때, 아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할 때, 오후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런 평온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다시 몸이 좋지 않다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며칠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또 입원해야 하나? 성환 씨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주 정도는 봐야겠어요. 2주라는 시간이 성환 씨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2주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성환 씨는 아내를 격려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치료받자. 내가 기다릴게. 두 번째 입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입원 때보다 더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아내가 써둔 메모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집안일 하는 방법도 미리 배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지내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오후 3시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옆자리에 빈 공간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려보기로 한 것이죠. 아내가 없다고 해서 이 소중한 시간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10분, 15분씩 앉아 있었는데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30분 1시간. 혼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 생활 45년 동안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할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감동,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 부부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 최근 몇 년간의 일들까지. 특히 은퇴 후 이 벤치에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바쁜 현역 시절에는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들,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들이 모두 이 벤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혼자 앉아 있으면서 성환 씨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을까? 아내에게 충분히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면회를 갈 때마다 아내는 집에서의 생활을 궁금해했습니다.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면만 먹으면 안 돼. 벤치에는 나가고 있어? 혼자 앉아 있으면 쓸쓸하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성환 씨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았고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쓸쓸하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만 빨리 나으면 돼.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속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자꾸 아파서. 아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환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픈 것이 아내 잘못이 아닌데 왜 미안해한다는 말을 하는지 안타까웠어요. 무슨 소리야? 아픈 게 내 잘못이야? 천천히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성환 씨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의사에게 따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심각한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치료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의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완전히 마음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성환 씨는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옷장 안에 옷가지들, 부엌에 있는 아내만의 조리도구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아내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어요. 특히 부엌에서 아내의 흔적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념통마다 정성스럽게 붙여둔 라벨, 용도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조리도구들, 냉장고 안의 반찬들까지. 하나하나가 아내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들이었죠. 성환 씨는 혼자서 간단한 요리를 시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써둔 메모를 참고해서 김치찌개도 끓여보고 계란찜도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 연습하니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아내가 만든 음식과는 맛이 달랐어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그 차이는 단순히 요리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차이였어요. 아내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음식 맛에도 배어 있었던 거죠. 2주째가 되자 성환 씨는 조금 다른 루틴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오후 벤치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싶었어요. 먼저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벤치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기에는 주로 아내에 대한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아내에게 고마웠던 순간들,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일들까지. 글로 쓰다 보니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떠올랐어요. 특히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프로포즈했던 순간, 결혼식 날의 감동까지.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특별한 시간들이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또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들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잠 못 이루던 아내의 모습, 아이들 학교 행사 때마다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던 모습들까지. 그 모든 순간들에서 아내는 항상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환 씨 자신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아내의 희생과 헌신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성환 씨는 아내에게 제대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었는데도 말이죠. 아내가 태어나면 제대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벤치에서 일기를 쓰며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1시간, 2시간까지 늘어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적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찰도 이전보다 더 세심해졌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인들,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노인분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산책하시는 분들,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 손자들과 함께 나온 분들까지.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혼자 계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혹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혼자 계신 분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부부가 함께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서로 부축하며 천천히 걷는 모습,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자신도 아내와 다시 그런 모습으로 산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2주가 다 되어갈 무렵 드디어 아내가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약물 치료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이제 집에서 푹 쉬어. 성환 씨의 안도감 어린 말에 아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혼자서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퇴원하는 날 아침 성환 씨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고 집도 더욱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직접 미역국을 끓여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이 준비한 것들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꽃까지 준비했네. 미역국도 직접 끓였고 맛있을지 모르겠어.
처음 해본 거라. 아내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 정성이 느껴져. 실제로는 간이 조금 싱거웠지만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서 맛있다고 해준 것이었어요. 그 순간 성환 씨는 느꼈습니다. 음식의 맛은 단순히 조미료나 요리 실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2주 만에 다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온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이 외로웠지? 아내의 물음에 성환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외로웠어. 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너무 허전했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여기가 생각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드디어 아내가 태어나는 날. 성환 씨는 시장에 들러 작은 접이식 의자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단지 벤치 옆에 조심스레 놓습니다. 이 의자를 사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두 번째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성환 씨는 벤치에 혼자 앉으며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빈자리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벤치 옆에 놓인 작은 의자를 바라보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두 개야. 하나는 내 자리, 하나는 내 자리.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굳이 또 샀어? 원래 벤치도 있는데. 성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여긴 우리 둘만의 자리야. 아무도 아닌 오직 우리 둘만 앉는 자리. 그 순간 성환 씨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말이나 행동보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 빈자리를 남겨둠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실 이 의자를 사러 가는 길에 성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구점에서 작은 접이식 의자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야. 바로 이런 의자가 필요했어. 접이식 의자였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할 수 있었고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를 위한 특별한 자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의자를 사서 집으로 가는 길에 성환 씨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해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의자를 조립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간단한 구조였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조립했어요. 아내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쿠션도 하나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공원에 나갔을 때 성환 씨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물음에 성환 씨는 의자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혼자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한 거야. 우리만의 특별한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 아내는 의자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벤치도 충분히 넓은데 굳이? 그게 아니야.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자리라는 뜻이지. 성환 씨의 설명을 들은 아내의 얼굴에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고마워. 정말 감동적이야. 아내가 의자에 앉아 성환 씨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배치였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벤치와 의자 두 개의 자리가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 마시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 있으니 기분이 이상해.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성환 씨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럴 거야. 이건 세상에 하나뿐인 너만을 위한 의자니까. 그날부터 두 사람의 오후 시간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벤치와 의자라는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며칠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이 의자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만을 위해 의자를 가져오시네. 정말 로맨틱하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세심할 수 있구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성환 씨는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의자에 앉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왕자에 앉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아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환 씨는 의자를 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의자에는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내가 앉는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오브제가 된 것이죠. 비가 오는 날에는 의자를 접어서 집으로 가져갔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가져와서 펼쳤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식 같았어요. 겨울이 가까워오면서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환 씨와 아내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추위에 대비해서 의자에 방석을 추가로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담요도 준비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집에서 있어도 되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성환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야. 추위쯤은 이겨낼 수 있어. 실제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 함께 마시는 따뜻한 음료,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추위를 잊게 해주었거든요. 어느 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벤치와 의자 위에 소복이 쌓였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맞으며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다. 이런 날씨에 밖에 앉아 있다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바보 같아도 좋아. 너와 함께라면. 성환 씨의 대답에 아내는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지났지만 이런 로맨틱한 말을 들으니 마치 신혼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눈 내리는 날의 기억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둘 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정말 추웠는데도 끝까지 앉아 있었지? 당신이 가자고 하면 갈 뻔했는데 끝까지 버텼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그날의 추위보다는 함께했던 따뜻함을 더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의자를 준비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성환 씨는 또 다른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존재가 이제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왔어요. 특히 아내가 웃을 때의 표정, 커피를 마실 때의 모습, 멀리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정말 행운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환 씨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과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아내의 물음에 성환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다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은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 가끔 생각해. 만약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아내의 갑작스러운 말에 성환 씨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별할 날이 올 텐데 그때 남겨질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하고.
성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아내의 말에 성환 씨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혼자 지내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었어요. 준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미리 다 해두는 거. 그리고 혼자 남을 사람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준비해 두는 거. 아내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사실은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해보자. 성환 씨의 제안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아내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 고마웠어. 때로는 투덜거리고 짜증내기도 했지만 당신과 결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당신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아내의 진심 어린 말에 성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는데도 묵묵히 따라와 줘서.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5년 만에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대화에는 더 많은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들, 미안했던 일들, 앞으로의 바람들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의자가 있는 이 공간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평소에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된 것이죠.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의자 정말 잘 샀어. 단순히 앉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됐네. 성환 씨도 동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산 의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겨울이 점점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공원에 나왔습니다. 추위에 대비해서 더 두꺼운 옷을 입고 핫팩도 준비했어요. 때로는 따뜻한 군고구마를 사와서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추운 날씨에 밖에 앉아 있다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바보라면 바보지.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바보라면 괜찮아. 성환 씨의 대답에 아내는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어느 날 공원에 나왔더니 벤치 근처에 다른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성환 씨 부부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평소에 이 자리를 많이 이용하는데 괜찮으시면 함께 앉아도 될까요? 상대방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성환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부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이 은퇴한 후 매일 산책을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내도 함께 따라오게 되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건 최근 몇 년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게 살다가 이제야 이런 여유를 갖게 됐네요. 네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부부들이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 성환 씨의 의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 의자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도 하나 준비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각자만의 자리가 있으니까 더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다른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성환 씨 부부는 자신들만이 이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씩 다른 부부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생겼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만남들을 통해 성환 씨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삶이 단순히 쇠퇴하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일과 육아에 바빠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 것 같았어요. 의자를 준비한 지 2달이 지나갈 무렵 성환 씨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 의자에 이름을 지어보면 어떨까? 이름을? 응. 그냥 의자라고 부르기보다는 특별한 이름이 있으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아내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희망 의자는 어때?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이 자리가 나에게는 희망 같았거든. 좋은 이름이야. 희망 의자 정말 마음에 들어. 그날부터 그 의자는 희망 의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접이식 의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희망을 담은 특별한 의자가 된 것이죠. 겨울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매일 오후 3시 벤치와 의자에 나란히 앉습니다. 보온병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낙엽은 바람에 실려 떨어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대화처럼 잔잔히 이어집니다. 성환 씨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인생은 결국 누가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느냐로 남는 거구나.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2번의 입원을 겪으면서 혼자 지낸 외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천천히 쌓여온 것이었어요. 특히 희망 의자를 준비하고 나서부터는 이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 돈, 명예 같은 것들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혼자라면 의미가 없고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희망 의자에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의자는 단순히 아내가 앉는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 깊은 공간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불쑥 묻습니다. 당신 나보다 오래 살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환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아내였는데 오늘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성환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자리 비워두지 말고 다른 누군가라도 꼭 채워. 외롭게 두지 말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성환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을 걱정하면서도 남겨질 자신의 외로움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성환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대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많이 마르고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성환 씨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아내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걱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70이 넘은 나이였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최근 몇 번의 입원을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우리에게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성환 씨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이 시간을 즐기자.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두 사람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성환 씨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만약 정말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성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자리 비워두지 말고 다른 누군가라도 꼭 채워라는 말이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없어도 남편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겠지만 성환 씨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45년간 함께 산 아내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성환 씨는 아내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번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 솔직히 말하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아내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아니야. 내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어. 대신 나는 다른 방법으로 외로움을 달랠 거야. 다른 방법이라니? 이 희망 의자를 계속 가져올 거야. 비어 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이 시간을 보낼 거야. 성환 씨의 말에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응. 이 의자는 너만을 위한 자리야. 영원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이런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어요. 매일 오후 3시의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원에 나와서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깊어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대화의 내용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의 추억뿐만 아니라 현재의 감정,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특히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마워. 이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함께 해줘서.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의식적으로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공원에는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오랜 겨울을 견딘 후 찾아온 봄은 더욱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왔네. 아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벤치 뒤쪽의 벚나무에서 연분홍 꽃잎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 성환 씨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우리도 저 나무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야. 아내의 말에 성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희망 의자를 준비한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고 느껴졌거든요. 45년 된 부부지만 마치 새로 만난 연인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고 같은 대화를 해도 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공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공원을 찾았어요. 그 중에서도 성환 씨 부부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다른 노년 부부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부부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떤 부부는 조용히 산책만 하고 가기도 했고 어떤 부부는 벤치에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또 어떤 부부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 부부들도 우리처럼 이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지? 아내의 말에 성환 씨는 동감했습니다. 그럴 거야.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 실제로 젊을 때는 바빠서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생기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 옆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빈자리에는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환 씨 부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인 것 같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환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럴 거야. 저분에게는 그 빈자리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겠지. 그 순간 성환 씨는 자신이 아내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희망 의자를 계속 가져와서 빈자리로 두고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던 약속 말이에요. 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오늘 본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분 마음이 어떨까? 외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위로가 되실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성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자리도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별 후에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에 담긴 마음이구나. 성환 씨의 말에 아내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그 마음만 있다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사람의 삶은 결국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빈 방, 빈 식탁, 빈 의자. 그 자리를 방치하면 공허가 되고 누군가와 나누면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빈자리 자체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담는 공간,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말이에요. 늦가을에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휘감습니다. 성환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속삭입니다. 빈 의자는 바람이 채우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사람이 채운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지난 시간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바람이나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의 공간은 오직 사람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빈자리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희망 의자는 이제 두 사람에게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사랑을 나누는 자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움을 담는 자리, 그리고 언젠가는 기억을 보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매일 오후 3시에 이곳에 나올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한 오래 이 시간을 지켜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한 사람만 남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희망 의자를 계속 가져와서 이 소중한 시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두 사람은 벤치와 희망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아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매일이 좋은 하루야. 너와 함께라서. 성환 씨의 대답에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45년 전 신혼 시절에 들었던 사랑 고백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환 씨는 희망 의자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의자 하나가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일도 또 나올까? 아내의 물음에 성환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소중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에도 오후 3시면 벤치와 희망 의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들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성환 씨와 순자 씨가 매일 오후 3시에 보낸 그 시간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때로는 바쁜 일상에 쫓겨서 그 소중함을 놓치고 지나갈 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희망의자 하나쯤은 마음속에 준비해 두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조건 쇠퇴하고 축소되는 과정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 빈자리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고 기억을 보관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성환 씨가 마지막에 한 말처럼 빈 의자는 바람이 채우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사람이 채운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의 공간만큼은 사람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기억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소중한 희망의자를 찾으시길,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망의자에 앉아본 경험이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더해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여러분만의 희망의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 늦가을 오후 공원 벤치 옆에는 여전히 작은 접이식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서 찾는 행복들 말이에요. 희망의자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처럼 시간은 흘러가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의자. 그것이 바로 희망의자가 가진 진짜 의미일 것입니다.